가을 안개가 자욱한 아침녘. 역시나 가장 먼저 일어나는 아버진 무조건 집 밖으로 나서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날란잖아. 날란자면 돼요. 날이 안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날이 안 좋은 걸 어떻게 아시죠? 꾸물이 하긴 해가 안 비치긴. 체감으로 날씨를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안개가 더 뻗어져 그래. 가을 안개는 별을 잘 연글게 하는 쌀안개라는데 아버지 할 일이 생겼나 봅니다. 바로 나락 펼쳐놓을 자리를 마련하는데요. 사실 마을 벼베는 기계는 언제 내 차례 될지 모르는 일인데 아이고 씨름하려 면 걸리다 자꾸. 나락이 들어올 쯤 쓸어도 되건만 쓸데없이 일을 만들어 하는 남편이 이럴 땐 맘에 안 듭니다. 아이 고만 씻어. 보시다. 한쪽 이거 마당만 씻네. 이딴 데서 안 칠래? 고만 씻어. 고만 씻어. 고만. 다 칠래야지. 싹둑 이러고. 에 말린다고 손 놓을 아버지가 아닙니다. 보시다. 주워 보시다. 아이고 참네. 그거 싹둑 다 칠래. 여긴 다 칠래 있대. 다 칠래. 얼마나 칠면 다 되지. 그거 갖다 피는데 뭐? 다 칠렸잖아요. 높이가 그 밑자리 가서 어깨 못 치는지. 뭐지 이것도 없고만 뭐하는지 자꾸 갖다 피는데 뭐가 자꾸. 아내가 다 쓴 걸 확인하고 나서야 다음 일을 찾아 움직이시는데 노래 가시다. 응? 노래 가. 나도야. 나락 비는 거. 뭐? 나락 비는 거 좀 멋이 간다니까. 나락 비는 거. 나를 비는 거. 비는 거. 예. 수확철엔 이리도 두서없이 손에 잡히는 일부터 하는 남편이라 아내가 꾀를 쓴 겁니다. 몇 발자국 어디쯤엔 무엇이 있다. 나 한가를 그러네. 한가를 언제 나. 집 대문 안에선 지팡이도 누구의 도움 없이도 아버진 손과 발로 내 살림을 훤히도 꿰뚫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선 날의 그 미세한 두께 차이를 손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논으로 향하는 아버지. 그 근거리엔 항상 아내가 그림자처럼 뒤를 따릅니다. 이런 풍경은 하루도 빠짐이 없습니다. 마치 남편의 손발인 양 그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농사일을 도와온 지 50여 해. 지난 태풍으로 누워버린 벼의 상태도 아내를 통해 알게 된 겁니다. 그 긴 세월 힘들다 군소리 한 번 없는 건 남편의 유일한 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막 그냥 이렇게 떠들잖아. 잡으러. 그냥 떠들잖아 넣어서. 일러내기나. 아니 떠들잖아. 에? 그냥 들었다 나. 이땐 나 뭐한 일어내기 뿐 일어나도 되지. 어? 한굴야를 다 그려놓으면 안 된단다만. 일어내면 가던데. 또 아버지의 고집대로입니다. 벼 베는 기계가 베기 쉽게 둬야 하는데 아버진 풀 죽은 벼가 더 걱정인 거죠. 영상 지금 밥도 못 먹고 사는데. 다 썩었다. 처자식 배 골치 않게 해주는 낙에 고생도 재미로 알고 지어온 농사인데 이럴 땐 무엇을 원망해야 할지. 깃발만 나지. 깃발 만든다. 돌에 붙어푼다. 안에 나 모른다. 나 안다. 뭐 안다. 한두 해 지어본 것도 아닌 농산데도 매년 노심초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워있는 벼의 상태가 너무 마른 건 아닌지 소나기로 느껴보고 씹는 느낌으로 판단해보는데
안 좋으면 금세 화부터 버럭하셨을 뿐인데 아직은 괜찮은가 봅니다. 어부에겐 고기잡이의 손맛이 최고라면 농부에겐 가을 열매의 손맛이 최고일 터. 안주 덜 익었는 것 같은데. 단단하게 여문 정도로 잘 익음을 느끼는 아버지 손에 그새 썩어 물컹대는 호박 한 덩어리가 걸려 내동댕이 쳐집니다. 호박 사수.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말처럼 연글지 못한 것이 있대도 그 대가만큼 알찬 열매를 내어놓는 듯합니다. 보상이라도 해주듯 말이죠. 건강보르니 치마폭을 스치면 기분 좋을 때면 꺼내놓는 아버지의 유행가가 시작됐습니다. 소리마저 잃기 시작한 30여 년 전 들었던 노래. 음정 박자는 어렴풋하시지만 수학의 기쁨은 또렷합니다. 영감이 잘합니다. 늦은 오후 막내 아들 내외가 일터에서 돌아왔습니다. 형 왔네. 네. 형 왔다. 눈으로 보진 못했어도 손으로 느껴지는 손자보는 재미에 더 웃을 일이 많아진 아버지. 아들은 뭐가 급한지 아버지 인사보다 농기구 체크부터 하는데요. 농번기 때만 되면 농사일에 예민해지는 아들. 이유가 있습니다. 늦게 알게 됐는데 아버지가 밭에 가시다가 한 사고를 좀 당했어요. 이제 차가 이제 가다가 아버지 발을 밟았는가 봐요. 발을 밟았는데 그 사람이 내리기 안 내렸겠죠. 하긴 했겠죠. 하긴 했는데 이제 못 들어주고 못 보시니까 이제 그냥 갔는가 봐요. 그냥 아버지 그냥 방치해두고. 그래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급정할까봐 저라도 내려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오게 됐죠. 저녁이 돼서야 농기구를 놓는 아버지 손에 아들은 손자를 안깁니다. 그래 누워 자는 거야. 앞 못 보는 할아버지를 무서워하던 손자도 그 덕에 좀 친해졌는데. 아니 아빠 손이 왜 이러냐고. 오늘 대처도 아니라고. 아버지의 손은 성할 날이 없습니다. 모든 걸 손으로 만지고 확인을 해야 하니 말이죠. 까지 들었나? 장갑 끼시고 하라 그래도 안 하고, 그 이제 장갑 끼면 이제 좀 만지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못 느끼시니까. 그 좀 마음이 아프죠. 풀숲 뱀에 물릴 뻔도 위험천만한 순간도 여러 번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아들은 약을 발라드리는 것으로 속상함을 위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라도 뭐이노. 자르죠. 그런데 이럴 때면 꼭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없는데 왜 이렇게. 저 우려졌다. 야, 나 조금만 붙여. 안 돼. 그거만 붙이면 안 돼. 나도 안 되게 뭘 안 돼. 좀만 붙이면 되는데. 안 되게 뭘 안 돼. 일하다가 벗겨질까 단단히 싸매려는 아들과 돈 주고 사야 하는 거 왜 그렇게 펑펑 쓰냐는 아버지입니다. 반창고 말 가면 아깝다고. 그러는 거예요. 델벤드 하면은 떨어지고, 반창고 말 가보니까 또 아깝다고. 말 붙이지 말라고. 그러시죠, 뭐. 가족을 위해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있는 아버지의 거친 손.
2남 3녀인 자식들 앞에 아버지란 이름 3글자를 떳떳이 내걸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자식들에게 미천이 돼줄 수 있는 농사뿐이었습니다. 졸업할 적에도 뭐 안 갔어요. 못 보시고 이런 못 들으시겠네. 아예 운동 같은 데는 안 갔어요. 학교에 모시는 거 있잖아요. 뭐 졸업식이든 뭐 그런 거 무슨 이제 뭐 부모님 모시고 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은 저희는 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오셨죠. 그래서 좀 남들 친구들보다는 좀 그랬죠. 아버지의 빈자리는 자식들의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여 자신의 모습이 누가 될까 아버지 자리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내준 겁니다. 저희 식구들 형제들은 다 결혼할 때 작은 아버지 앞에 앉았거든요. 저는 생각에 제 결혼식만은 진짜 아버지를 안 찍고 싶었어요. 저는 아버지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싶었었거든요. 결혼 사진에. 그런 아버지가 야속하기보다는 그 뜻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아버지가 더 짠하고 애틋하기만 한 아들 임기씨. 오늘은 아버지가 거둬들인 농산물을 장에 팔러 나갈 모양입니다. 귀하게 키운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는 뿌듯한 애비 마음을 매해 장에 나갈 때마다 대신 느끼시는 듯한 아버지. 참 잘 키웠다 인정받고 제값 톡톡히 치러야 할 텐데 긴장 탓인지 좀 전에 짓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고추라는 2글자에 차를 세워보는데 판매 담당은 아내와 아들. 장사 수완이 따로 없어 속된 말로 밀당이란 걸 모릅니다. 고추 뭐야? 뭐 있죠? 우리 고추 원래 생긴 처음으로 좀 멋있게 해가지고 하우스안에 이제 말랐는 건데. 그저 처음이다. 비닐하우스에서 말렸다. 솔직하게 말을 꺼내고 봅니다. 당근이 얼마인데요? 우리 6,000원 파는 거. 가격을 정할 땐 꼭 직접 흥정을 해야 하는 아버지. 그래 6,000원에 간다. 몇 거이란데? 한 잔에 그 몇 거이로? 한 달에 가서. 하루 불러니까. 2천 더 주지 뭐. 2천 좀 몇 거이 따로 버려요. 정성 안 들인 농사가 어디 있겠냐마는 금이야 오기야 키운 값이 고작 몇천 원이라니. 이럴 땐 힘이 풀립니다. 뭐 12,000원이요? 뭔가 썩 내키지 않은지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5천 채워줘. 아주 왔는 게 그래가지고 내가 사는 거. 예, 고맙습니다. 어떤 놈? 어이. 몇 거이로? 7건. 예. 7건. 그래도 아버지의 흥정 덕에 2,000원 더 받았네요. 적은 돈이라도 그 대가를 손에 쥐니 그제야 마음이 조금은 풀리시는가 봅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벼베는 기계가 아버지 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온다. 이제 온다. 응. 이보다 반가운 손님이 있을까? 남편 챙길 틈 없이 논일 거들러 한 걸음에 나왔는데요. 우선 걱정이 컸던 누운 벼부터 베기 시작합니다. 시원히도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황금 벼들. 드디어 한 해 무르익힌 제값받을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손발 척척인 부부답게 아버지도 그 사이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벼이삭이 도착하자마자 햇볕을 볼 수 있게 미리 준비 중이십니다.
드디어 벼이삭을 실은 차가 들어오고 금싸락이 쏟아지듯 퍼붓는 벼이삭을 퍼내는 아버지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가을볕에 골고루 잘 말려야 제대로 된 쌀맛이 우러나오는 법. 그 정성도 기계가 아닌 모두 아버지 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말 한마디 없이도 남편의 다음 행동에 필요한 장비를 바로바로 대령하는 아내인데요. 심하게 꼼꼼할 땐 한 소리도 할 줄 아는 아내입니다. 뚜껑을 내지 말아요. 아, 뚜껑을 뭐, 천천히 하지 마! 싹 떼어가지고 왜 맞춰 먹어? 땡땡차는 뭐 어쩌는데요? 아내의 한 소리에 돌아오는 건 두 소리, 세 소리의 퉁명스러운 핀잔뿐이니 아내는 또 금세 입을 닫고 마네요. 지 양반은 못 보시고 저렇게네 고집 내놓으면 언제도 봤었지만 뭐 이게요. 아무튼 피해본 되지. 같이 모시가면 안 돼요. 같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하면 막 난리 납니까? 그런데 마른 기침을 하시는데요. 추수 때문에 긴장한 탓인지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날 저녁 여느 때 같으면 고부간에 같이 동당거리며 밥을 짓고 있을 주방의 며느리뿐인데요. 심상치 않았던 기침 소리가 역시나였나 봅니다. 기운 잃은 몸을 방바닥에 누인 어머니. 어디 아픈데? 약은 야, 먹었다.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일만 행여나 추수철 고된 일 때문이 아닌지 걱정스런 아들. 좀 쉬면서 하지. 아직도 아버지 따라다닐 일 많을 텐데 걱정입니다. 먼지를 많이 오케이. 넣었나? 괜한 걱정 얹혀줄까봐 어지간히 큰일 아니고서는 말을 잘 꺼내지 않으시는 어머니. 내 도랑치고, 내 도랑치고 먹어. 내 도랑치고 먹어. 아들은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엄마도 아픈데요. 뭐? 엄마도 아픈데 하루 쉬다 하라고요. 뭐 아프는? 머리가. 그 말을 들은 아버지도 그 말을 꺼낸 어머니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불편한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미나, 할미 따라온나? 아픈 아내 곁에 있어주려 들어가시나 했는데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장롱 서랍을 열더니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내들고 조용히 방을 나서는 아버지. 싱크대에 설 일 없는 아버지가 흐르는 물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바로 감기약을 데울 물 온도를 보고 계신 겁니다. 보약이라도 되는 양 꼭꼭 숨겨뒀던 감기약을 아내를 위해 정성 들여 데우는데
아내가 있어야 온전한 인생인데 그 반쪽이 아프다니 먹먹한 아버지입니다. 자더라도 약은 꼭 먹이고 재울 참입니다. 약 줄게. 빨리 들어보세요. 약 가야 되시다. 이런 게 남편이고 아내란 부부일까? 신주단지 모시듯 쉽게 꺼내지 않던 약을 받아두니 남편의 자리가 이리도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다 먹은 약병을 확인한 후에야 아버지 얼굴에 미소가 번지십니다.